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행정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오늘도 역시 이렇게 빈 종이 하나와 빈 종이에다가 한번 같이 내용을 채워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볼 거고요. 자, 검정 펜으로 뼈대, 그리고 파란색 펜으로 내용, 빨간색 펜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역시 종이를 한번 좀 접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반보다는 한 요만큼 얼추, 네, 얼추 왼쪽이 조금 더 짧게 이렇게 접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이 한 3분의 2 정도 더 길게 이런 식으로 접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접어서 펼치면요. 자, 이렇게 내용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단하죠? 놀랍죠? 이게 바로 마법입니다. 자, 죄송하고요. 자, 선생님이 미리 검정색 펜과 파란색 펜을 통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을 보니까 30분이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재생 속도를 천천히 하는 친구들은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한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뼈대와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미리 적어놔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뼈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두 번째 시간 행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행정부는요, 법률을 집행하는 부서를 행정부라고 해요. 여기 앞에 있는 행정이라는 말 뜻 자체가 법률을 집행한다 라는 뜻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요, 자,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을 따라서 그대로 법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애들을 행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얘네가 이런 짓을 하냐면요. 자, 바로 공익 실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공익 실현이라는 말 뜻이 너무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그토록 주구장창 외웠던 인권 보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인권 보장, 즉 공익 실현을 위해서 법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애들이 행정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행정부의 구성, 초점이 안 맞네요. 자, 행정부의 구성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행정부의 구성 먼저 보면요. 자, 우선 대빵인 대통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밑으로 대통령의 직속인 감사원이란 친구들이 존재를 하고요. 얘네는 대통령의 직속이고 그리고 독립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치도 얘네가 잘 보지 않습니다. 업무에 관해서는 대통령과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얘네가 눈치를 보지 않는 이유는 조금 이따 파란색 내용을 할 때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른 쪽 루트를 보니까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있고요. 국무총리 밑으로는 행정 각 부처, 예를 들어서 외교부, 교육부, 국방부 같은 이런 각종 부처들이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국무회의라는 것도 있는데요. 얘네는 따로 무슨 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정부에서 하는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는 일은 우리 행정부의 구성에 따라서 한번 쭉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국무회의가 행정부에서 회의를 하는 애들인 건 알겠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미리 적으면서 듣기보다는 여러분들도 미리 적어놓고 그리고 같이 쭉 필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정지 버튼을 눌러서 한번 필기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런 빈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빈칸 좀 여백이 크죠? 이런 여백이 큰 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웬만해선 이 여백을 살려서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다 필기가 되었나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대통령 이름은 하나인데 이 사람은 지위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고요. 두 번째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자, 국가 원수의 지위로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국가의 대표, 즉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행정으로서 행동할 때를 국가 원수로 보고요. 자, 행정작용의 최종 권한자, 즉 행정부의 대장으로서 볼 때는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자, 국가 원수로서는 그럼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외교에 관한 업무예요. 자, 외국에서 외국의 대표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방문했을 때 이들을 맞이해 주는 게 국가의 대표로서 대통령들이 보통 나가는 뉴스를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처럼 국가 원수로서는 외교에 관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헌법기관 구성원 임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감사원장 같은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헌법기관 구성원을 임명하는 것 역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인 것 같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국가의 대표, 국가의 대장으로서 임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국민투표를 시행 가능하다. 뭐에 대해서?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시행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 정책이라는 것은 외교, 국방, 통일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너무 당황스럽겠죠?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국가 원수로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정부의 대장이다. 행정작용의 최종 권한자다라는 것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인데, 자, 우선 행정부를 지휘 감독합니다. 행정부의 대장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만약에 공무원이 무슨 실수를 했어요. 결국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하지 않도록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고위공무원 임면권이라고 있는데요. 자, 임면권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임명권은요. 자, 임명 플러스 사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임명하고 플러스 자르는 거. 자, 자르거나 취직시키거나 둘 다 모두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임면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행정부 수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국무회의의 의장, 국무회의가 아까 뭔지 대충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행정부에서 하는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했는데,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참여한다는 것이네요. 자, 그럼 국무회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무회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정부에서 하는 회의인데 최고의 심의기관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이때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참여를 하고요. 국무총리가 부의장으로서 참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서, 즉 국무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구성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 각 부처의 장관들은 모두 국무회의에 참여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감사원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감사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에 대해서 우리 역할 3가지씩 한번 써봤는데 조금 이따가 빨간색 펜으로 좀 추가적인 내용도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감사원에 대해서는요. 감사원은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고 했죠. 얘네가 왜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되냐면요. 얘네의 역할은 공무원의 직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하는지 돈을 삥땅 치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이 감사원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가 어딘가에 눈치를 본다거나 얘네 역시도 누군가에게 뒷돈을 받아서 감사를 게을리하면은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대통령의 직속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인데요. 국무총리 하면 이름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서 있는 내용으로는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을 보좌한다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2인자입니다, 2인자. 네, 좋게 말해서 2인자죠. 나쁘게 말하면은, 네,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이니까 그 말은 나중에 만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2인자입니다. 2인자로서 그냥 대통령이 하라는 거 합니다. 국무총리는.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하라는 거 하는 2인자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론 2인자인데 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다음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2인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막 하찮거나 하는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만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꿈인 친구들에게 혹시 뭐 실망이나 상처가 됐다면 선생님이 사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 행정각 부처는요, 무슨 일 하냐면요, 구체적인 담당 부서 업무를 처리해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교부 같은 경우는 외교와 관련된 일을 다 처리하고요. 교육부는요, 뭐 교육과 관련된 뭐 행정 업무를 다 처리하고요.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와 관련된 업무들만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스갯소리로 공무원 하면은 그거 저희 담당 소관 아닌데요. 어디로 돌려드릴게요. 그거 저희 소관 아닌데요. 어디로 돌려드릴게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들 구체적으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당 부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꽤나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TMI 하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TMI. TMI예요. 자, 요즘엔요, 행정부가 굉장히 파워가 세집니다. 행정부가 다 할 수가 있어요. 능력도 세고요, 일도 잘합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 복지국가가 되면서 복지적인 차원이 굉장히 늘어났죠. 복지의 개념은 국회보다는 행정부가 조금 더 권한이 많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 일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부가 웬만한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우리의 대표는 국회인데 그러면은 우리 대표인 국회는 뭐 하냐? 그럼 우리 대표인 국회는 뭐 하냐? 라는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들이 현재 없잖아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은 우리 일곱 글자죠. 자, 일곱 글자로 멋있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곱 글자로 이것을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행정국가화 현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냐면은 원래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일들도 행정부들이 다 알아서 하는 상황을 이렇게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TMI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TMI 이 밑에다가도 하나 또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TMI. 자, 아까 여기 국가 원수로서 하는 일 중에 헌법기관의 구성원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때 보면은 이 국무총리와 감사원은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합니다. 자, 적어볼게요. 왜냐면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 헌법에 적혀 있는 헌법기관의 구성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 필요라고 적어볼게요. 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국회가 동의를 해야 할까요? 왜 하필? Why? 자,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멈추지 않았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아봤어요. 자, 이 견제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회의 견제 수단입니다. 자, 대통령이 신난다고 자기 친구, 뭐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를 그냥 국무총리나 감사원장에 앉히면 안 되겠죠. 괜찮은 사람을 임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혈연 지연 같이 나쁜 짓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파란색 펜으로 선생님이 적었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럼 빨간색으로 조금 더 세세한 내용들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순식간에 적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따라와 주세요. 자, 선생님이 굉장히 빠르게 적어봤죠. 자, 선생님이 정지하고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원래 손은 눈보다 빠릅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에 원래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두 가지는 이 빨간색 펜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긴급 명령권이란 게 있습니다. 자, 긴급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긴급 명령은 원래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긴급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 명령이 법률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삼권 분립에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도 선생님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법을 만드는 건 국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였고 행정부는 그냥 만들어진 법대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률을 만들게 된다는 건 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 명령권은 언제 할 수 있냐면요. 자, 국회가 법 못 만들 때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회가 법을 만들지 못해요. 법을 만들려면요, 일단 모여가지고 상임위원회 거치고 본회의하고 그리고 망치 3번 땅땅땅 해야 돼요. 의결도 거쳐야 되고요. 근데 그러질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전쟁 같은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정말 1분 1초가 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긴급 명령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세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계엄 선포권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이 계엄 선포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말 그러니까 전쟁과 비슷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을 통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행정부 수반으로서 또 하나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바로 법률안 거부권이에요. 자, 이 법률안 거부권은 뭐냐면요. 자,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그 법률 마음에 안 드는데 빠꾸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 중에서 자, 삼권 분립에 의하면은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서 알아서 운영만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네, 굉장히 삼권 분립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법률안 거부권은 사실 이거는 자, 국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헌법기관 구성을 임명할 때도 우리 국회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국회가 탄핵소추안도 할 수 있었고요. 뭐 별의별 걸로 정말 견제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는 막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는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견제 수단이 있습니다. 자, 이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요, 국회에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도 행정부 선에서 커트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안 거부권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행정부 수반, 즉 행정부의 대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원의 공무원의 직무 감시 이 부분은 선생님이 못 적었는데, 자, 좀 더 세세하게 얘기해 보면, 자, 국가의
모든 수입 그리고 지출을 검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받았던 거를, 이 국민의 혈세잖아요. 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이상하게 썼는지 잘 썼는지 모든 돈 10원 단위, 1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원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국무회의 파트에서도 빨간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국무회의가 행정부에서 하는 회의인데 얘네가 최고 심의 기관인 거는 뭐 대충 알겠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으로서 포함이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얘네가 무슨 일을 하는데요?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얘네는 일단 뭐 굉장히 여러 중요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해서 다 일일이 말하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심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법률안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임시회를 요구할 때도 이 국무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법률안 제출과 그 임시회 요구 이 두 개는, 임시회와 법률안 제출은 둘 다 굉장히 국회 고유 권한이에요. 자, 이건 역시 아니 왜 자꾸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을 자꾸 선 넘는 것 같습니까, 선생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사회원 때 잘 생각해 보면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걸 배우면서요. 자,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몇 개 살포시 얹혀 있다라고 들어본 기억이 어렴풋이 날 거예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좋아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자, 이 법률안 제출이나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자, 국회 고유 권한이지만 이 두 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굉장히 독특한 K 정부 형태, 즉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할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는 살짝 TMI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얘네 그러니까 법률안 제출과 임시회 요구를 할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자체는 TMI인데, 자,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이 두 가지는 포함된다. 이 두 가지는 포함된다라는 것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라 TMI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정말 TMI 오브 TMI로 한번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보면은 국무총리나 감사원장은 임명될 때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대요. 왜냐면요, 생각해보면 국회라는 것이 국민의 대표, 즉 국민의 대리기관이잖아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만큼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는 이유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 자, 그럼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죠. 대통령은 왜 당선 시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을까요? 왜일까요?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아무나 앉혀도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당황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어서 콧방귀를 뀌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대답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선생님이 너무 장황하게 했나요? 자,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그 자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회 동의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주인님들이 동의를 했다는데 어디 감히 대리인 분들께서 이렇게 동의를 해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이 된다. 자, 그러면은 투표는 몇 년마다 이렇게 열리게 되죠. 자, 몇 년마다 열리게 되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평생에 걸쳐서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땡임제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숙제입니다. 몇 년 땡임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도 아주 금방 나오고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몇 년 무슨 임제인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디에 적어주냐면요. 자, 네이버 밴드 그 게시물 비밀 댓글
네이버 밴드 게시물 비밀 댓글에 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데 이때 몇 년 무슨 임제인지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오늘의 필기를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천천히 돌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기 못한 부분은 필기를 해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3권 분립의 마지막 사법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모두 고생했습니다.